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일이었죠. 수능일이라서 시간이, 주식 시간이 1시간 이제 늦춰지는 바람에 아주 좀 긴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오늘 또 찐시황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또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들 좀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신한투자증권의 PWM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팀장님 옆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래간만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같이 하네요. 네, 예전에 같이 하다가 네. 멀어졌다가 네. 뭐 그런 거죠. 네, 다시 만났는데 네. 자, 오늘 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지점에서 이렇게 계실 때 좀 많이 안 힘드셨어요? 오늘? 원래 지치죠 다. 그죠? 지치고 왜 이렇게 네. 안 끝나나 왜 이렇게 네. 안 끝나나. 사실 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네. 주식시장도 딱 그렇게 재미없게 지루하게 흘러갔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이슈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고 단타를 해도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 좀 짧게 나왔던 것 같고 네. 오늘 뭐 대표적으로 뭐 사실 뭐 빈살만에 대한 그쵸. 이슈였는데 네. 그것들이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었잖아요. 네, 네. 막상 재료 소멸하는 날이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거다 했다가 그 문의 전화들은 좀 있었어요. 관련 주식 사자고. 근데 오늘? 네. 네. 근데 오늘 일단은 사더라도 네. 좀 쪼개서 사던가 아. 아니면 좀 분할을 좀 밑에 낮춰놔서 걸어놓던가 그렇게 하자 했는데 다행히 좀 그거는 잘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사실 조금 뭐 별일 없었죠. 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빈살만이 오시는 날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아직 당연히 있으시군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자, 근데 저는 왜 평소 같았으면 네.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일반적인 이슈였다라고 하면. 네,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음. 네옴시티 관련 이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이야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뭐 소멸이 될 수, 이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 또는 또 이거는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렇게 순환매 차원으로도 네. 돌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사서 좀 물리셨더라도 너무 종목에 따라서는 걱정하지 않기보다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네, 따라서는 네, 네. 또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소 같으면 안 돼요 또는 저는 별로입니다 라고 네, 말씀 강력하게 드렸을 건데 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대신에 보수적으로 오늘에 한해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이 테마가 최근에 가장 센 테마 중에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딴 테마였죠. 네. 우리가 매매 잘 아시겠지만 뭐 센 테마가 쉽게 한 번만에 잘 좋죠. 죽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순환매도 한번 그렇죠. 또 노려볼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 있으신 거네요. 그죠? 테마 차원 이게 테마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네. 뭐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어느 한 종목 작은 종목 몇 개만 끌고 가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우리나라 뭐 건설이라던가 그렇죠. 철강이라던가 네. 뭐 오늘 사실 막판에 게임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강세 보이는 것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어떻게 산업에 전반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어떻게 보면 테마가 돈이 되는 좀 테마 너무 허구맹랑한 테마는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이 됐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든 또 뭐 몇몇 종목들은 사실 이걸 명분으로 이제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 볼까요?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봤고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쨌든 빈살만이라는 이제 큰 네. 손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죠? 그죠? 네. 네. 코스피가 한 1.4% 하락을 했고 네. 코스닥도 0.75% 정도 하락 네. 마감을 했거든요. 그죠? 네. 뭐 오후에는 중국 쪽에서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짝 네.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것 같았지만 아시아 증시도 보니까 일본도 0.35% 빠졌고 네. 상해도 0.15% 빠졌고 항생도 0.9% 대만도 그렇고 네. 대부분 좀 조용한 네, 좀 맞습니다. 지지부진한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관련된 오늘 우리 관련주도 좀 약했잖아요. 네. 오늘 여기에 아침에 영향을 뭐 좀 많이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아침 시초가에 오늘 핫한 종목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거죠? 하이닉스. 시가가 거의 10%에서 될 것 같은데. 네, 하락 출발했죠. 오늘 양봉을 되게 좀 약간 차트가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주가 흐름이요. 네. 일단은 근데 아침에 보셨을 거라면
사실 뭐 이게 주문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1시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약간 네. 주문 실수, 기계의 주문 실수라는 뭐 약간의 그런 해석도 좀 이야기가 있고, 나오나요 지금? 네 그런 이 해석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10% 빠졌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일도 사실 좀 없었죠. 네. 이렇게 양봉을 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안 터져서. 네. 개인적으로는 뭐 여전히 뭐 좀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별 좋지는 않은데 뭐 어제 일단은 어제 나스닥이 빠졌던 이유도 뭐 감산에 관련된 내용 이제 반도체 관련 지수도 많이 빠졌고 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 한 30분 정도는 아주 핫하게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동시효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랬었던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기엔지 있어요. 그죠? 네, 기엔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기회가 됐지만 오늘 당일로는 네. 기회가 됐지만 네. 사실 이거를 기존에 떨어지면 사야겠지라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한 방에. 시가를 한 방에 10%가 하락해서 시작하면 네.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양봉으로 끝나서 다행이기는 한데 여전히 뭐 지금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 내년도 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네. 몇몇 곳에서는 그 뭐죠 적자를 예상하는 곳도 있고 지금 EPS 추정치가 내년에 마이너스 98% 정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예상이 한 8조 7천억 정도 버는데 내년에 4천억 정도 버니까 사실 감소폭으로 따지면 사실 지금 당장 주식을 사실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어쨌든 업황이 꺾이는데 두 가지겠죠. 과연 지금의 주가가 내년도 실적을 반영한 주가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해 내려가느냐인데 저는 그래서 이유 주문 사실 많이 해요.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더 사야 되느냐, 지금에도 팔아야 되느냐. 네네. 일단 고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많이 거죠? 하죠. 많이 네. 하십니다. 뭐 주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하이닉스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포트에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면 저는 일단은 뭐 머니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줄이자. 줄이자. 네, 올 때마다 줄이자. 아. 일단은 줄이자입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샀으면 샀지. 올 때마다 줄이자이고요. 지금은 이게 아직은 뭐 예상 추정치가 아직은 검은색으로 내년에 흑자를 좀 올해보다 많이 줄긴 하지만 네. 아직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네. 더 아직 하향이 멈추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줄이자. 네, 대신에 하이닉스는 그리고 뭐 중국의 공장도 있고 정치적인 변수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저는 좀 비중을 가져가더라도 좀 축소해서 가져가자. 나중에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네네네. 네, 그때 가서 보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 화면을 잠깐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이제 황 팀장님께서 이익이 이제 내년도 이익 자체가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고 그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제가 잠깐 한번 요거를 그려봤는데 한 번만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른쪽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지금 두 가지 있는데 노란색이 이제 하이닉스 주가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제 연초부터의 지금까지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3만 원 연초에 13만 원 정도 있다가 거의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뭐 9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 빨간색이 22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고 네. 검은색이 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걸 네, 보면 네. 좋겠죠. 내년도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우하향하면서 네, 맞습니다. 주가도 같이 떨어져 네.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떨어지다가 살짝 지금은 최근에는 약간 이제 멈춰서 네, 행보하고 네.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질지 그렇죠. 여기서 끝날지 이게 지금 네. 시장에서는 그렇죠.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다 반영한 건지. 근데 우리가 이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PBR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0.8배, 0.9배가 뭐 바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진리의 라인이죠. 그쵸, 하이닉스 예. 0.8배, 포스코 0.3배. 그러니까 네. 거기 사서 뭐 기다리면 뭐 네, 길게 기다리면 먹는다, 먹는다. 네. 뭐 그러는데 조금 이제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나 약간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못 기다리죠. 좀 못 쉽지 기다리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을 보니까 양봉으로 잘 만들긴 했는데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나왔고 크게 네.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보니까 90만 주, 뭐 80만 주 네.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기관 투자가들만 거의 관망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는 오늘 별로 전반적으로 그렇지 마이크론 않았죠? 이슈로 인해서 네. 반응 자체는 안 좋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수급적 분위기를 보면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뭐 가져봐야 될 오늘 것 같아요. 그 특징적이었던 게 장전에 어제 역외 환율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10원 그쵸. 넘게 올랐었기 네. 때문에 오늘 하락은 조금 각오하고 사실 시장 보긴 했거든요. 아, 환율이 너무 여기에서 많이 튀어가지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겠다. 그러면 외국인들 팔면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매수되어지는 그림이 그려지겠다 했는데 딱 오늘 요 흐름만 놓고 요 추종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딱 그랬죠. 또 결국은 개인이 사니까 떨어지고 외국인 파니까 떨어지는 그런 네. 그림인데 개인이 샀다라기보다 사졌다라고 보고요. 밑에 깔아놨는데 사진 거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주도권을 주어져 가고 네네. 있다는 것 같은데 그나마 내일에 대한 희망은 지금 사실 나스닥 선물이 좀 아까 플러스가 좀 세게 났더니만 지금 다시 보합으로 좀 떨어졌는데 또 11시 반에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선물이 막판에 계속 매도 치던 게 막판에 4,000원까지 땡겨 올려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대별로 좀 보시면 요즘은 사실 목요일 날이 이제 주간 위클리 옵션 만기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쭉 장중 내내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규모가 엄청 많지 않았지만 장 초반에는 좀 소액으로 하다가 장중에 쭉 떨어내다가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마감 1시간 전부터의 외국인 흐름이 다음날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여기부터죠. 3시 반부터가 1시간 전이죠. 4시부터가 우리가 옛날 3시니까 어제 3시니까 이때부터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다가 계속 매수로 한 2,500억 그 다음에 장 막판에 2,000억 더 사서 플러스 4,000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빠졌던 대형주들은 내일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고 단기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사실 지금 지수가 2,442잖아요. 그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많이 올라와서 이제 결국은 내일 또 개별 종목단으로 좀 약간 이슈가 실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의 좀 플레이가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종목장 이야기 하는데 결국 네. 종목장이라는 게 결국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내일도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3분기 실적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어차피 뭐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다 반영됐고 네. 이제부터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는데 그때까지는 좀 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연말까지 또 내년말까지는 결국은 개별 모멘텀 실적 이슈보다는 모멘텀 플레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시장 그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같은 날 뜬금없이 또 로봇 이슈가 또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괜찮은 테마들, 이제 돈을 버는 테마들, 좀 비싸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테마들이나 실제로 좀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 테마들, 이제 테마에서 산업으로 가기 시작하는 테마들이죠. 그런 쪽은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요즘 연속성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 좀 오른다 싶어서 따라가니까 다음 날은 또 그거 그쵸. 빠지고 다른 거 오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추격해서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상당히 좀 힘들어서 네. 차라리 요즘은 조금 길목을 맞습니다. 올랐던 게 빠질 때 길목을 좀 지키는 게 섹터별로 쭉 깔아놓고 뭐 자주 드리지만 섹터별로 깔아놓고 내 가진 섹터 중에서 튀면 그거 팔고 그 나머지 안 오른 섹터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오랫동안 안 오른 애들 그때는 사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황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 딱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9월 27일 이후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 5조, 6조 네.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3,800억 정도 아까 파는 거 네. 보여주셨는데 그 9월 29일 이후로 이렇게 3,000억 이상 판 날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아, 한 번도 이렇게 판 적이 네. 없었고 그다음에 그저께 2,300억 팔았고 오늘 3,800억 팔았고 이렇게 판 적이 9월 달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항상 이제 보고 있는데 9월 8일 날 3,800 팔았고 네. 오늘 그쵸.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9월 29일 이후로 보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환도 다시 이제 바닥에서 살짝 튀고 있고 네. 외국인들도 매도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많이 플레이가 올라왔죠. 당분간은 좀 진행이 네. 되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런 네. 생각이신 거죠. 저도 뭐 그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종목 이제 플레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고 뭐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가 뭐 급등주 따라잡기도 어렵고 어떤 게 지금 사실 실제로 오른 건 사실 많이 없거든. 테마주 몇 개만 급등이 나오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또 그런 종목들 보면 너무 테마주기도 하고 한번 꼬꾸라졌을 때 대여자 타격이 크게 올 수 있는 그렇죠. 주식들이라서 네. 그런 주식을 더 추천해드리기도 그렇고 사실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할매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대형주들도 최근에 뭐 유화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대한유화? 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화학 주식들. 네네. 사실 순수 화학 주식들이 지금 뭐 화학 업종 최악이라는데 이때 사실 칠지 몰랐잖아요. 바닥에서 뭐 30%에서 50% 올랐어요. 그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순환매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오늘 그나마 왜 안 나오지 했던 엔터까지도 연예객선 그 오늘 무겁던 SM 네. 그 뭐 이제 뭐 게임 주식들도 지금 시간에서 좋은데 계속 추정치 하향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많이 빠졌던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돌았는데 그러면 뭐 지금 그나마 안 나온 게 여행 쪽, 하나투어, 모노투어, 그쪽 리오프닝 안에서도 그쪽이 좀 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년도 실적이 기대되는 애들로 가겠죠.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 흑자 볼 수 있는 회사들, 턴어라운드하는 회사들 또는 올해도 흑자지만 내년에 흑자 개선 폭이 뭐 이제 구조적으로 커져 나가는 것들 있죠. 수주 많이 나온.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한국카본 급등 한번 했었고, 그렇죠. 네. 조선주들 급등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정말 조선주들 왜 그렇게 수주가 좋은데 사실 최근에 중국이 올해 수주 1등 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주가 꽉 차 있어가지고 중국이 가져가지고 1등 했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에 이쪽으로 사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기관 투자라고 했을 때 뭐 살래? 포트폴리오 짜면 뭐 살래 하면 당연히 실적 좋은 거 내년에 좋아지는 그쵸. 거 네.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거 위주로 짜겠죠. 아무리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한익 있어도 내년에 어차피 감익이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테마도 한번 돌 만큼 돌았고 이제 뭐 그 순환매도 돌 만큼 돌았다라고 하면 다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 소재보다는 뭐 장비 쪽,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다 쉬고 있는 뭐 이제 리튬 관련 주식들, 이거 좀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거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쪽에서 또 놀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렇죠. 어제, 그다음에 풍력도 그렇고, 네. 오늘 돌았던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이슈도 또 종목별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임 이야기 아까 시간에서 지금 게임주들 좀 오르고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개장 전 방송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중국에서 어제 이제 관영 매체에서 원래 이제 중국에서 게임은 아편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쓰면서 되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게임은 이제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면서 뭐 이 대주주가 중국 게임사인 그 룽투코리아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장중에 네. 오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또 그 부산에서 지스타 게임 맞습니다. 시작도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예전에 또 뭐 게임 이야기 또 저하고 방송할 때도 많이 저도 이제 같이 네. 옆에서 배우고 했었는데 그럼 게임은 이제 좀 중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이제 분위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이제 단순하게 오른 게 아니라 좀 오늘 보니까 이제 돈의 힘을 좀 많이 보는데 오늘 지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오늘 장중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시간에 상한가 가고 있고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오고 네네.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미 네오위즈나 네오위즈 한번 차트 볼까요? 얘는 네. 벌써 다른 나라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얘는 조종은 무슨 조종이야. 사실 네오위즈에 무슨 게임 만드는지 사실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얘는 혼자서 먼저 이렇게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많이 좀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피의 거짓말인가? 뭐 아마 네. 그런 게임이죠. 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이제 바닥에서 그렇게 안 좋다. 이제 사실 공모 이슈로 좀 많이 고생했지만 네네. 이 주식도 이제 바닥 탈출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네. 흐름이 좀 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다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 뭐 이제 작년 내내 사실 그 메타버스 이슈나 그다음에 코인 가상화폐 이슈를 한번 급등, 그다음에 뭐 NFT 이슈를 한번 다 급등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조정을 거의 1년 동안 되게 엄청나게 겪고 있고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 빠졌으니까. 그렇죠. 연초도 계속 빠졌습니다.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사실 그 위에 다 지금 머리에 저항들을 다 얹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저항들을 해소를 하려면 실적의 개선이 확 되거나 나와줘야. 신작이 있거나 결국 신작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게임은.
근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없는 종목들은 사실 좀 탄력이 확실히 약하고요. 또는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기업들은 네네. 확실히 좀 약합니다. 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항선 닿을 때마다 잘 정리하시는 게 그냥 군집으로 올라가면 그런 종목을 팔아서 저항해서 팔아서 다른 섹터나 네. 다른 게임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교체 같고요. 매매를 해야 네, 된다라는 교체 매매해야 되는 말씀이시네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약간 특히나 가상화폐 쪽은 이제 그쪽하고 엮여 있는 몇몇 종목들은 좀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그 사태가 지금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네. 안 좋다의 개념보다 비교 우위인 거죠. 비교 우위. 그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밤에 밤 편하게 발 편하게 자느냐, 내일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 하느냐 그 차이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주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황 팀장님 말씀하신 거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제 화면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면 방금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게임주들 실적 보니까 그래도 NC소프트가 역시나 좀 내수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저는 뭐 린저 씨가 아닌데 네, 그분들이 역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턴을 하면서 오늘도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번에 올랐던 부분들을 종가 기준으로 못 뚫었는데 NC소프트는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신고가. 또 급등한 것도 또 뚫으면서 가장 또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게임주 내에서도 그죠? 네, 주도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입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아까 크래프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그 프로토콜 고객 신작이 또 기대가 좀 있는 거고 아마 반응은 지스타에서 지스타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현장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오늘 11시부터 갔는데 지스타를 저는 이제 내일 가는데 와 입장하려고 줄이 이미 엄청나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신작을 빨리 해볼 수 있으니까 입장할 때부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3년 만에 다시 이 행사가 열리니까 그리고 방값이 저는 1박 안 하고 내일 바로 올라오거든요. 원래 우리 그냥 일반 뭐 신라스테이나 이런 것도 예약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하면 하잖아요.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다 반값도 엄청나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제 부산은 뜨겁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중국이 그러한 또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뭐 판호가 풀릴 수도 있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죠? 항상 그래서 보면 진짜 공포스러울 때 항상 공포스러울 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울 때 공부를 좀 더 세밀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사실 그런 관점이기는 한데 그 공포가 아직 마무리 국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관심만 놓고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진짜 갑자기 다시 또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 뭐야 워렌 버핏 그 형님께서 TSMC를 선택하시는 바람에 속상하네 진짜.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딱 지분 신고하셨으면 삼성은 살만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잠깐만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자꾸 화면만 보여주실래요? 버커시에서 이거 제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뭐 남으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형님이 가지고 계신 투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인데 TSMC가 이번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매수하는 타이밍을 보면 항상 그게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예전에 애플을 2018년도 그 전후로 처음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언제 구간에 샀냐면 요 구간이었어요. 여기 PER 밴드 하단부, PBR로도 그때 밴드 하단부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TSMC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사들인 거 샀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빵 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워렌 버핏은 옛날 스타일 그대로 항상 밸류에이션 밴드 차트를 보고 싸게 내려왔을 때 무조건 IT주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싸서 성장성 있을 만한 성장성은 있는데 무슨 이슈로 밸류에이션 밴드로 하단부로 내려와서 싸져 있을 때 공략하는 게 딱 이번에 또 TSMC를 보고 야 참 아직까지 뭐 물론 그 밑에 계시는 분이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셨으니까 뭐 밑에서 했겠죠. 삼성전자도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충분히 밑에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이닉스 아까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삼성전자 보면 하이닉스가 이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PBR이거든요. 그 밑에 이 선을 쭉 그어보면 0.7배가 거의 바닥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지금 0.8배, 0.9배라서 길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버틸 수 있는 캐피탈 펀드가 5% 지분 신고를 최근에 했는데 걔네들이 3년 보고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마이크론이 저렇게 이제 웨이퍼 줄이고 투입량 줄이면 재고 소진되면서 돌아설 거니까 그렇죠. 네.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야기 하다가 잠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 나오는 바를 잠깐 네. 봤는데 자 그다음에 아까 또 엔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엔터도 진짜 무거운 주식이었고 다른 거 다 오를 때 안 진짜 갔죠. 안 갔는데 네. 이제 뭐 JYP를 중심으로 엔터도 이제 조금 어떻게 희망을 그렇죠. 가져봐도 될까요?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격을 줄이는 정도. 아 그냥 키높이 그렇습니다. 네. 그냥 지금 보면 SM이 가장 흐름은 좋긴 한데 오늘 예를 들어서 YG 정도 보면 네. 그냥 사실 뭐 그림 맞추기 이게 사실 투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9월달, 10월달 고생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생을 했다가 그냥 요 정도 고생했다가 여기까지 한 61선이든 네. 또는 한 장저희 단기 이평선이든지 간에 이격을 줄이는 리바운딩 정도는 지금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데드캣 바운스. 네, 데드캣 바운스는 나오지. 이게 데드캣인지 네. 아니면 이제 찐반등인지는 몰라도 지금 대부분의 대표 종목들, 업종 상위 대표 종목들을 보면 심지어 바이오 섹터들까지도 그렇지. 네, 바이오도 오늘 뭐 엄청-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네. 그렇고 네. 이거를 이격을 줄이는 리바운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SK 네, 네. 바이오팜도 보면 바이오팜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그러니까 올라왔고 바이오도 그죠?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정도도 마찬가지고 뭐 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이평선의 이격을 줄이는 그 정도의 리바운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YG 정도만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근데 저는 나머지 엔터주들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줬다라는 그런 거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JYP도 아직 별로예요. 아니 JYP가 아니라 그러니까 YG만 그나마 좀 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JYP나 SM보다 밀리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적어도 좀 YG도 이제 조만간에 오늘 보니까 리포트 영업이익 추정치 좀 계속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이제 계속 추정치 아래로 나왔다는 영업이익 감소 나왔다는 거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대로 보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림만 남은 개념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 줄이는 과정 정도는 아무리 뭐 지금 리포트 안 좋게 나왔어도 역으로 한번 역발상으로 그냥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 라는 그런 컨셉으로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어 종목도 뭐 하나투어가 1위잖아요. 네. 하나투어도 아직 뭐 리바운딩 다운 리바운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네. 예. 근데 솔직히 다른 거 대비해서 이제는 뭐 항공기보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제 여행 가는데. 이거 왜 이게 못 줄일까? 아직 리바운딩 다운 리바운딩 안 나왔거든요. 제가 여행을 안 가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득이 없어가지고 맨날 제가 아침마다 우는 소리를 하는데 여행을 뭐 꿈도 못 꾸고 있어가지고 이자 비용이 너무 비싸요. 요즘 이자 비용이 너무 비싸죠.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턴어라운드를 턴어라운드를 하네요, 그죠? 네, 턴어라운드는 하죠. 사실 기업은 벌 테니까 여기서 올해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 뭐 거의 뭐 최악인 건 맞고 그나마 이제 1등 기업들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이제 지금 항공 리오프닝 주식들이 사실 이렇게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 맞을까 봐. 부실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바운딩이 안 나온지는 몰라도 사실 언제든지 한번 순환매 차원으로 리바운딩 여행주들 최근에 카지노 업체들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보면 파라다이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GKL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도 많이 올라왔죠. 요 정도의 리바운딩은 실적이 나쁘더라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나마 이제 강원랜드는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요? 강원랜드? 네. 내수? 네. 올랐을 것 같아요? 안 올랐을 것 안 같아요.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이제 확실히 조금 그 딱 우열대로 좀 가려집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YG도 아무리 다른 뭐 SM이나 JYP가 좋다고 하더라도 YG 정도면 리바운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좀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투어는 좋긴 해 보이는데 비중을 하세요. 이거 뭐 이거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유상증자 이미 한 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봐서 자금 조달 이미 한번 했어요. 네,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한 6만 원까지의 리바운딩 정도는 충분히 뭐 나오지 않을까. 올해 조금 뭐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금융비용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재무제표 좀 뜯어보면
금융 비용이 단기 순이익을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내기는 냈는데 부채가 많은 게 부채가 엄청 많은 거죠. 실제로 이익을 내긴 냈는데 까보니까 금리가 안 올랐으면 단기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게 좀 그나마 이제는 다행이기는 한데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분들 지금 제가 왜 생각나냐면 삼강 M&T 같은 게 그랬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 삼강 M&T가 자연스럽게 이제 풍력적으로 넘어가서 보는데 삼강 M&T 보면 올해 일단은 예상 실적 땅도 좋습니다. 많은데. 네, 많죠. 근데 부채 비율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네, 부채 비율 높지 74%면, 않은데 네, 네. 여기서는 안 나오려나? 보면 비용. 이거 갑자기 하는 거라서 보겠습니다. 이 부채 있고 이 금융 수익만 있고 비용은 없네. 비용. 비율. 재무 비율 안에 있나 그러면? 부채 비율 이게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딱 나올 텐데 아무튼 이거 삼강 M&T 같은 종목은 지금 부채 그 순이익 엄청 많습니다. 부채 비용이 그러니까 금융 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실적은 그대로 사실 풍력 같은 건 좋아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 아직 좀 멀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여기서 버틴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실력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 사실 더 올라갔을 주식이라고 보는데 조금 길게 투자하면 이런 종목들은 진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공부했던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연스럽게 뭐 풍력 쪽은 어제 CS 윈도가 또 대규모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올라갔다가 오늘 윗꼬리 좀 달았죠. 윗꼬리 달았죠. CS 윈도가 좀 이런 상태. 이런 거죠, 그죠? 한번 딱 올랐을 때 따라가면 이제 또 이렇게 물리기 시작하는 거.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올라서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어쨌든 지금 수주 잔고지 쌓아놓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내릴 수는 있어도 분명히 또 순환 돌면 맞습니다. 또 올라올 수 있고 분할 매수로 하시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어쨌든 우리 항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높은 구간이니까 잘 주목을 하시고 혹시나 관심 있는 기업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어서 말씀. 이거 페드와치인데요. 이번 달 이게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렇죠. 12월 달에 있을 14일. 건데 이제 뭐 50bp 확률이 85%가 되는 거고요. 내년 1월 달에는 지금 25bp가 52%, 그러니까 50bp가 42%니까 아직 모르요, 그죠? 다음에 이제 25bp, 50bp 될 수 있고 이제 내년 3월이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그 CPI 발표 전만 해도 여기가 40 몇 %였어요. 42%. 근데 이제 이게 뒤바뀌었죠.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이제 고점을 이제 5% 정도로 계속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5%로. 근데 만약 이제 이게 더 올라갈까봐 시장 금리는 다 반영했거든요. 근데 뭐 회사채 금리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까 금리 나오길래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요 구간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전쟁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분위기가 뭐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최악은 계속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우리나라도 감익이고 미국도 감익이 계속 나올 건데 주가가 먼저 반영했느냐 지금부터 조금 더 반영을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당분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잘 예상을 못 하니까 지르지 못하는 거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소위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자생가분들도 주식 잘 못 삽니다. 잘 안 사요.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에 지금 무조건 단기채. 단기채만 그렇죠. 해도 지금 6, 7%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다가 한 1년짜리 채권 정도 하다가 이제 내년에 가서 확실하게 바닥 턴하고 해야 채권의 자금들이 다시 좀 들어오겠죠. 지금 뭐 예탁금도 보시면 뭐 이거는 신용장구고 오랜만에 예탁금 좀 볼까요? 요즘 예탁금 보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지 작은 이거
계속 봐야 되나? 계속 줄고 있는 네, 계속 추세죠, 그죠? 줄고 있어요. 네. 네, 계속 줄고 있고요. 딱 보면 그때 한번 50조 깨졌어가지고 이때 진짜 무서웠을 때잖아요. 네. 그때 50조 깨졌을 때가 47조, 6조 내려왔을 때, 그때 공포 극단적이었을 때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50조 정도 회복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얼마까지 갔었죠? 60조, 70조까지 70조. 갔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연초에 지금 많이 줄었죠. 옛날 사실 한 뭐라 그래야 되죠? 한 2020년 때 보면 그때 한 40조 대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고 막 확 들어왔다가 네, 그렇죠. 네, 올 연초부터 확 빠졌죠. 보면 이때 나오나? 네, 이때 보시면 70조 넘었었고, 네, 70조가 거의 80조 육박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보시면 30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이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2020년 그렇죠. 2월 1일이요. 30조 내외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요러다가 이게 사실 지금도 2배 이상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더 밀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최근 그나마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확실히 좀 확대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번에 2020년, 21년 투자했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나시는 분들도 공부해서 복수하자인 분들도 본전되면 떠나야지라는 분도 있지만 공부 한번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 12월 달에 금투세만 좀 도와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네. 어쨌든 영업으로 이자 비용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기업들한테 일단 좀 안전적인 장기 기업들, 투자하려면 내년까지 끌고 그렇죠. 가는 기업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네. 확인을 하자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연으로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주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화면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면 이제 이게 올 연초부터 제가 한번 이제 그려보니까 JYP만 진짜 플러스고, 네. 이게 위쪽이 JYP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네. 특히나 이제 하이브는 뭐 그쵸. BTS 때문에 많이 네. 빠졌고 그 위가 이제 YG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는 명확하게 이슈가 있잖아요. 네. BTS라는. 근데 그 YG는 왜 이런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JYP는 그럼 왜 저럴까 하는데 최근에 뉴스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팀장님은 네. 아시나요? 스트레이키즈를. 이거 저도 네. 사실 리포트로만 알지. 그러니까 저도 네. 오늘 이 기사를 캡처하면서 네. 8분이 이렇게 있구나. 아름다운 구성을 하셨구나. 네, 이렇게 했지. 우린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애들이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죠 또. 이분들이 BTS의 거의 뭐 이을 뭐 제목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JYP 최초로 트리플 뭐 밀리언 셀러 등극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JYP는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본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차별화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YG인데 YG는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내용이 별로 네, 없죠. 하필이면 이런 내용들이 네. 좀 있어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조금 YG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요즘에는 정도. 또 ESG 네, 뭐 그런 네, 부분들도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YG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이브는 최근에 반등을 준 게 이제 결국에는 요거는 뭐 엄청나게 낙폭이 컸었고, 그죠? 네. 공매도도 좀 있었는데 낙폭 과대 순환매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하이브가 좀 있었다 정도로 그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종고점 돌파하는 종목이 그쵸. 신고가하는 종목을 따라잡아라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가 JYP를 편안하게 그렇죠. 하면 되고, 맞습니다. 예, 그게 좀 낙폭 과대로서 내가 안 오른 거 찾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YG를 사서 좀 기다리는 전략. 이거는 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엔터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해보면 그 금투세 요즘 뭐 유예한다 안 한다 뭐 네.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금투세 그래도 조금 유예하는 걸로 가닥이 약간 잡히는 걸로 오늘도 좀 약간 무게추가 네, 이동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됐을 때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장의 색깔은 네. 어떻게 약간 바뀔 거고, 그러면 나는 내 고객분들한테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네, 그게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는 결정하에 시장의 색깔이 혹시 바뀔 것 같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낙폭 가대 대형주 순환매 정도 생각하시는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가대 대형주들만 금투세가 유예가 돼도 시장이 더 치고 나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다 생각하고요. 그냥
안도하는 정도? 빠져나갈 돈이 안 나가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게 사실 금수세가 되면 이제 주식만 사실 우리가 너무 부각해서 주식 5천만 원 수익에 대한 그쵸. 부각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새로운 세금이 하나 더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불러일으키는 게 뭐 소위 말하는 ELS나 뭐 펀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금융 투자 상품.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딱 좋은 거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품에 넣었을 때 그걸로 구분하면 되는 거든 금투세는. 근데 우리가 주식만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투자 상품 다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의 사실 위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는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드는 거죠. 그러면 금투세 유예되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뭐 주식도 그렇고 다른 투자 상품도 그렇고 조금 지금보다는 안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다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내년까지는 특히 올 연말 또는 1월까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주시장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사실 최근 2년간의 흐름은 우리가 사실 잘 느껴보지 못했던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확실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사실 부장님, 팀장님도 사실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지금의 언제랑 우리가 어떤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1960년대, 70년대를 소환해 오고 있잖아요. 한 50년 전이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대부분 겪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워렌 버핏이나 경험해봤으려나? 지금 현업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예측이 사실 맞지 않고 애널리스트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하지만 뭐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제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매매 원칙이라던가 그 다음에 시장의 느낌이 다시 한 2020년 전의 느낌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약간 시장이 이제 질서를 좀 잡아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연말쯤 되면 좀 쉬었다가 내년 1월 달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또 참여하는 기업들 JP모건 헬스케어 있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좀 정상적인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 약간의 지금 최근 1년 동안은 금리 인플레도 그렇고 금리 인상 속도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사실 다 변수 덩어리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저는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의 정상화 정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좀 당연히 뭐 실적 좋은 주식들 돌아가고 모멘텀 있는 건 또 모멘텀대로 매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뭐 금투세 유예가 방향이 좀 잡히면 일단은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대형주 쪽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이 유예되면 모멘텀 자체가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약간 비중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12월 초 정도가 이게 뭐 결정이 좀 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결정이 딱 나면 만약에 위기가 되면 한번 12월 달에 한번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게 해소가 되니까 중소형주의 약간 좀 종목 장세가 뜨겁게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한번 공유를 좀 미리 한번 드리고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러려면 들려드리고. 미리 공부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혹시 중소형주가 뜨겁게 만약에 된다 혹시 하나 생각하고 계는 테마 뭐 이런 게 있으시겠나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지금 사실 양극재 다 가긴 했지만 양극재가 최근에 뜨거웠지만 사실 최근에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2차 전지 섹터 비하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제 음극재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만 좀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좀 뜨거운 게 이제 리튬과 관련된 작은 주식들. 리튬 어떤 거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리튬에 대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만 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확실한 뭔가 이제 철강 회사. 지금도 최강회사 PBR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정말로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자전지 이제 소재가 갔으면 장비가 좀 사고를 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네네. 미국의 LG 엔솔도 증설하니까, 그렇고 네. SK 온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엔솔에서는 D&T나 근데 다 아직은 작아요. 네네. D&T나 그다음에 한참은 A프로나 2천억 정도 네, 차이죠? 다 2천억, 3천억대예요. 그죠? 그다음에 A프로, 네. 그다음에 뭐 PNT, 뭐 CIS 되게 네네. 많습니다. 네네네. 종목별로 그쪽에서 뭔가 2020년에 LNF 같은 2차전 장비에서 네. 오. 왜냐면 장비가 뭔가 대시세가 나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사실. 예,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에도 보면 장비가 지금은 사실 장비가 옛날처럼 엄청나게 오르진 않지만 직전 슈퍼사이클 때 2014, 15년 그때는 장비가 대박이 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공장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장비. 예. 그러면 지금 수주 나오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뭐 각 증권사들마다 2차 전비 장비 쪽으로 뭐 탑픽이나 뭐 차서 최선을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D&T 그렇죠. 종목입니다. D&T 요즘 여기 보면 뭐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시총도 1,500억입니다. 네, 1,500억이고 지금 보면 얘는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올해 7억 흑자, 내년에 폭발적으로 200억이네. 올라가죠. 네.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이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네. 위치기도 하죠. A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류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A프로도 지금 바닥에서 거량 터트리면서 흘러가는 그림. 오늘 좀 네. 많이 밀렸지만 그럼인데 LNF가 그랬었어요. LNF도 네.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 연간으로 놓고 보면 이때도 별로였습니다. 이때 보면 270억 적자. 20년에 15억 이때 네. 확 늘죠. 네. 늘고 이렇게 하는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폭발력을 질지 모르지만 뭐 이런 여기 2차 장비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제가 그냥 가진 추천이 많이 나오길래 증권사들에서 예. 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주봉을 보면 이제 뭐 이건 시장 오를 만큼 올랐었던 거고 네네. 올랐다가 이제 다시 2차 시세를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결국 코스피 전체가 감익이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증액이 되는 애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구조적으로 바뀌는 애들이 이쪽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네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뭐 OCI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쪽도 그렇고, 이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혹시나 금투수 유예돼서 중소형주 장세가 만약에 좀 반짝 온다. 약간 2차 전지 장비 쪽을 어쨌든 네. 가장 좀 관심 있게 아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지금도 사실 거죠? 뭐 사도 뭐 전혀 뭐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알겠습니다. 물리더라도 네. 뭐 실적 보고 기다릴 수 있는 회사들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만 요거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잘 안 보고 있던 이제 조금 놔줬던 네. 쪽인데, 저는 미용기기 제가 미용에 관심이 좀 클래시스? 있었으니, 뭐 그런 미용기기 네. 쪽을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미용기기 관련주들 꽤 있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클래시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메디칼. 루트로닉 뭐 네. 몇 종목들 있죠. 네. 그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수화 만들어 놓은 건데, 요 그림은 신기한 거 많이 하시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 투자 정보를 네. 자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만들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요즘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근데 이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이 지수도 테마도 꽤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올랐어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요거까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실적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네 화면을 이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건데요. 자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련주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꽤 성장률 자체가 뭐 나쁘지 않더라. 네. 특히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요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3분기 실적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그죠? 20%, 30%, 60% 이렇게 클래시스 대형주가 일단 제일 큰 대장이 매출액도 30%, 네. 영업이익도 30%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실적 개선폭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슈랑은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렇죠. 좀 자유로운 섹터다 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뭐 20%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50%까지 이렇게 뭐
수익성도 괜찮은 쪽이라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스나 루트론이 제시스 메디카는 잘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좀 아직까지 시총이 좀 작고 잘 모르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40%까지 나온 원택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택 같은 기업들을 한번 또 중소형주장이 됐을 때 미용기기 쪽이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면 이거는 진짜 처음 보네. 네네. 요게 장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거 제가 가져왔는데 올리지오. 이거를 피부를 이제 위로 당겨서 올리지오. 그 장비 이름도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FDA 승인 시작했고 대만으로 50대 처음으로 해외 수출도 시작했고 그래서 미용 의료기 쪽이 우리가 좀 안 보고 있었는데 한번 12월 달에 중소형주 장세가 됐을 때 한번 봐볼만 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황 팀장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방송 예전에는 우리 왜 아나운서도 있고 막 해서 했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단촐하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팀장님 이제 또 시간 되실 때 함께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 17일, 원래 또 11월 달도 이제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고객분들 또 수익도 많이 내주시는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8.15 가족 여러분들 오늘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